과거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시는 건 트라우마?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나는 좀 그런 말을 좀 옛날에 내가 워낙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은 싫어하고 그걸 인정하지도 않아요. 듣고 싶지도 않고. 근데 누가 얘기하면 듣는 척을 하지. 그렇구나.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게 이제 해마고 감정을 담당하는 게 편도체인데 두 개가 붙어있대요. 자기가 다른 일 때문에 그런 불쾌감을 느꼈어도 자연스럽게 과거의 그런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돼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의 나쁜 감정, 불행한 과거를 멀리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오더라도 바로 또 거리를 벌리고 이렇게 하는데, 자존감 낮으신 분들은 나쁜 감정과 기억들을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안고 살면서 뭔가 생기면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인 거야. 이 불행한 것까지 이게 없어지면은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닌 느낌, 내가 아니게 돼버려. 난 공감이 좀 많이 되더라고. 그래? 공감이 됐어? 나는 좀 굉장히 과거지향적이고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어서 미래라는 걸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 그리고 이제 나의 그런 우울하거나 슬픈 모습이 나의 아이덴티티인 줄 알았어. 특별히 불행하다는 생각도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런 걸로라도 이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불행 경쟁인 거지. 맞아. 나 그거 진짜 많이 봤어. 야, 나는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어. 그러면 맞아. 나는 더 힘들게 살았어. 그러면 나는 막 우리 집은 지붕도 없었어. 막 이런 식으로 누가 더 불행한지 막 경쟁을 내세우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더 특별하다는 거야. 내가 더 불행한 모습. 그런 사람이 있어. 너무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인데 막상 사귀어 보니까 나한테 잘 안 해줘. 그 사람들도 자존감이 낮은 거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친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않을 거다. 그런 마음이 근저에 깔려있고, 근데 그 사람이랑 연인이 됐어요. 이 사람 다른 사람들 다 친절한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소홀하지? 라고 하는 거는 연인도 그러고 가족도 그러고 마찬가지인 게, 나랑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가치관을 이제 대입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해주겠지? 내가 이런 성격인 거 잘 알잖아. 반대로 말하면 뭔지 알아? 다른 사람은 이해를 안 해주겠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난 그 사람들 친절해야 되고, 얘는 이해해주겠지? 그러니까 안 해도 돼. 이제 의존성입니다. 네가 크잖아 이제. 내가? 아니야. 이 유튜브도 거의 나한테 90% 의존하고 있고. 그건 그냥 의존이고. 의지야 그거? 그건 의지. 의존은 아니야? 의존과 의지의 차이가 뭐죠? 의존은 나쁜 거, 의지는 힘이 돼주는 거. 의지, 만약에 기대는 거지. 근데 의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다. 그 의존인 거지. 그래서 존. 깐난하기로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모든 것을 의존하잖아. 우리 누군가에게 의존하는가 이런 거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고 나쁜 게 아니에요. 나 아까 의존 나쁘다고 그랬어. 문제는 의존하는 방식. 어떻게 의존을 하느냐.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세련되지 못한 의존, 세련된 의존 이렇게 좀 나누고 있어요. 세련되지 못한 의존, 세련된 의존. 세련되지 못한 의존 얘기해 주실래요? 세련되지 않은 의존은 일단은 좀 약한 상대한테 의존하는 거. 약한 상대한테 의존하니까 이렇게 불만이 많네. 다시 처음 들었네. 잘라야겠다. 뭘 잘라. 세련되지 못한 의존은 너무 많이 의존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혼자 있는 걸 못 견뎌. 항상 옆에 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의존할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자기보다 약하고 나를 지탱해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이한테 의존을 한다든지.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지 몰라. 이게 이제 연인이나 부모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부모님들은 나는 우리 아이만 행복하면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내 행복이 자신들한테 달려있는 거야. 나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면은 불행해지고 공부를 하면 행복해지고, 별개의 문제죠. 그래도 연인도 그런 거죠.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맞아. 너만 바뀌면 난 행복해져 이러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렇죠. 자기는 자기가 바꾸는 거지. 그래서 반대로 이제 그럼 세련된 의존은 뭐 이거의 역이겠죠. 나보다 이제 강한 존재한테 의지를 하는 거죠. 어떤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으면 그에 관련된 전문가를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뭐 책을 본다든가. 두 번째는 이렇게 세련된 의존을 하는 사람들은 떳떳하고 투명하고 건전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널리 알려도 창피하지도 않고, 어떤 스포츠나 취미 활동이 거기 의존을 한다든지. 세 번째는 의존한 만큼 보답한다. 왜 감정에게 조절이 잘 안 될까? 뇌 구조를 보시면 알겠는데, 전두엽이 있고 변연체가 있고 뇌간이 있어요. 책에서는 변연체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 뇌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고차원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시적인 뇌인 거예요. 전두엽은 이성을 담당하고 있고요. 변연계는 감정, 뇌간은 생존을 담당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성을 사용하면서 전두엽 이쪽이 활성화가 되는데, 위기 상황이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을 겪게 되면은 전두엽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변연계로 내려와요. 그래서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더 위급하게 되면 이제 감정까지 차단돼서 뇌간으로 내려가서 이제 생존에 결핍되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나 이런 거 떠올리기만 했는데도 감정이 나빠졌어요. 감정이 나빠지면서 어떻게 돼?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야. 맞아. 그런 식으로 이런 내 시스템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절하는 방법이 이성 단계에서 감정 변형기를 내려왔을 때 다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옮겨야 된다는 거지. 이성적인 내부분을 최대한 활성화 시켜줘야 자 감정이 좀 통제가 된다고. 감정의 이름대기라든지 이 감정의 이름대기를 다른 책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는데 라벨링이라고 하죠. 옛날에 엄마의 말공부라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는 항상 막 물건을 집어넣으면서 엄마 미워! 이래버리는 거야. 누구야, 네가 느끼는 감정은 엄마가 미운 게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서운했던 거야. 그럼 서운하다고 말하면 엄마는 이해할 수도 있고 너도 마음이 풀릴 거야. 이랬더니 애가 되게 이해를 하더라는 거야. 내 친구 중에 여자친구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더라는 거야. 친구가 너 배고프구나. 그래서 지금 오늘 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야, 세상에 이렇게 현명한 친구가 있어. 이렇게 감정 또 조절 못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게 이제 행동화가 습관이 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느끼면 바로 행동으로 가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두 번째가 과거의 상처가 이제 아물지 않으신 분들. 테마랑 편도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계속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감정이 통제가 안 된다고 그러고요. 세 번째가 감정을 느끼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연탄길이라는 책을 쓰신 작가분이 이제 강연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아니 무슨 시험을 준비를 친구랑 같이 하고 있었는데 작가분이 시험에 붙고 그 같이 준비한 친구분은 떨어졌나 봐요. 근데 그 친구분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 이후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연락이 하니까 그 친구분이 너만 시험에 붙어서 그 질투심 때문에 너한테 연락을 못했다. 이 일화를 얘기하면서 그 작가분이 얘기하시는 게 근데 우리가 친구한테 질투심을 느끼면 안 되나요? 질투심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런 감정이 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그런 수만 가지의 감정을 하루에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이거를 부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힘든 일인가.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 얘기랑도 좀 일맥상통을 하는 것 같아요. 불행한 과거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모두가 불행하게 살진 않잖아요. 과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삶이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행복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6장에서는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상처, 저항, 비난. 비난 극복하기라는 게 있는데 그 비난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 좀 재밌는 거 하나 있었는데 질문형 비난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예를 들면 엄마가 야 니네 언니는 취직도 하고 그러는데 너는 왜 그냥 그 꼴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날 비난하는 거잖아 지금. 아 엄마는 또 왜 아침부터 잔소리야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그러게 어머니 제가 오늘 하루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자존감은 괜찮았는데 엄마의 속은 어떡하지? 엄마 사정이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형 비난에는 그냥 순수하게 답을 해주래요. 오대리는 회사를 다니는 거야 마는 거야. 오늘 정상 출근했습니다. 관계가 망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늘 생각해왔던 건데 나는 하나가 아니에요. 이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딱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한 3명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딱 있고 불행한 과거를 겪고 있는 내가 있고 이제 미래에 되고 싶었던 내가 있는 건데 미래에 되고 싶었던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너 내가 되고 싶었던 거 이런 거였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왜 그따구로 살았어? 그럼 나는 그러는 거지. 과거의 나에게 얘 때문에 그래. 그럼 과거의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냥 울고만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의 내가 이 두 사람을 화해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셋 다 나거든. 나라는 사람의 매개체가 돼서 세 사람이 다 이제 온전히 화해를 해야 그게 진정한 나고 진정한 자존감 회복의 길이 아닌가. 이 책은 제목대로 자존감을 좀 주제로 하고 있는데 자존감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그런 전반적인 감정이나 심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자존감 회복을 많이 했고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행복이랑 자존감이 한 번 얻으면 계속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행복이랑 자존감도 소모가 되기 때문에 리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지금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언젠가는 떨어질 날이 오긴 올 겁니다. 자전거는 한 번 타는 법을 알면 까먹지는 않잖아요. 그 분명히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질 일은 생겨요. 하지만 우리는 자전거 타는 법을 이제 알기 때문에 다시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 상처를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에서 미움받을 용기 너 안 읽었잖아 지금. 를 읽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감정에 관한 얘기들을 여기서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감정은 습관이다 라는 책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교과서부터
수업부터 들으시죠. 이 책에서 내가 되게 좋았던 문장이 있었는데, 자존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는 내 안에 좋아하는 친구를 데리고 있는 거랑 같은 거래요. 항상 좋아하는 친구가 옆에 있는 것 같은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있다고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자존감이 모든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존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좀 시작을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타인과 세상을 사랑하는 일의 첫 걸음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은 자존감 수업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쉽게 읽고 그냥 읽으세요. 안녕.